예, 주말의 증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또 빠졌는데, 이제 잘 보시면 200일선은 저항이 되고 있고, 100일선은 지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100일선이냐, 200일선이냐, 중요한 게 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상승 국면에서는 100일선이 지지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200일선이 대세를 결정짓는다,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어쨌든 두 개의 이평선 가지고 시장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표들 보면 달러는 조금 올랐고요. 금리도 지난주에 올랐습니다. 반면에 국제유가 많이 빠졌고 S&P 500 지수가 3.4% 빠지고 나스닥이 4% 빠졌죠. 정리해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금리 올라갈 것 같으니까 국채금리 달러가 이제 올라갔고 국제유가는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 올 것 같으니까 유가는 많이 빠지고 뭐 이런 구도 속에서 증시가 이제 고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종목들별로 보면 뭐 애플이 3.8% 빠지고 JP모건도 1.2% 금리가 올라갔는데 JP모건이 빠진 게 특징이죠.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지면 부실채권 비중이 높아진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주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넷플릭스 같은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지난주 미증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주말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7.4% 나왔죠. 전년 대비 예상치가 7.2%였으니까 높게 나온 건 사실인데 다만 이 숫자로 보시듯이 뭐 6월 이후에 좀 보면 11.2, 9.7, 8.7, 8.5, 8.1, 7.4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올라가던 추세에서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추세는 좀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높긴 하지만 이제 전년 대비 증가폭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0.7%포인트나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악재는 맞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걱정은 되는데 뭐 심각하게 물량 던질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걸 또 상쇄시켜 준 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제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향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는 건데 1년 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4.6%. 이게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까지 올라갔다가 4.9, 4.6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거는 3.0 이제 동일한데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지난달 생각했던 것보다는 물가가 좀 내려갈 것 같은데요. 유가가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낮아졌습니다. 이게 내려가면 이걸 기준으로 임금 협상이나 가격을 결정짓거나 이런 걸 좀 하는데 참고를 하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조금은 진정된 조짐도 있다. 요게 이제 지수를 좀 덜 하락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미국에서 주목해 볼 만한 뉴스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중에 엇갈리는 거 두 개만 뽑아서 보여드리면 하나는 통계입니다. 12월 들면 10거래일을 넘어가면서부터 미증시 지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10거래일 정도 됐을 때 이제 세금 관련된 매도가 정점을 넘기게 된다. 그래서 그 즈음 되면 이제 증시가 돌아가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10거래일이 14일이거든요. FOMC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 넘어가면 통계적으로 보면 상승할 확률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좀 긍정적인 어떤 통계고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쪽은 현 시점에서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얘기 한 사람이 하필이면 JP모건의 이제 콜라노비치 굉장히 유명한 낙관론자였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4분기 들어서는 낙관론을 완전히 접었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 실적과 이제 터미널 금리가 리스크가 된다. 금리를 더 많이 올릴 것 같고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빠서 그래서 내년도 1, 2분기까지는 바닥이 이제 좀 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반전은 아마 연준에서 피봇을 하게 되면 전환이 될 거다. 그래서 좀 내년도 1, 2분기까지는 좀 고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게 있었습니다. 오늘 CNBC에 나온 보도인데 그래서 제가 위에 통계는 원문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CNBC 기사 말고 그건 구글링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기사로 제가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런 지표 가지고 금리가 어떻게 이제 바뀌었을까 전망이 이걸 봤거든요. 내년도 6월까지의 확률을 봤더니 이제 지금보다 1.25%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거야. 이 확률이 39. 그 이상까지 합쳐버리면 한 55% 정도 되고요. 그 이하가 한 4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팽팽해요. 아직까지는. 예, 팽팽한데 만만치 않은 거는 뭐 한 번 0.5 올리고 0.25 두 번 올리고 끝나. 그러니까 이런 쪽의 확률이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이거 이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쨌든 이렇고 그 다음에 12월을 보면 아직까지는 금리 올렸다가 상반기까지 하반기에는 내릴 것 같은데 이 확률이 높아요. 예, 이게 보시면 5.0에서 5.25가 39%인데 그 내년도 12월 확률로 보면 8.6%밖에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가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내년도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전망하는 투자들이 아직은 좀 많습니다.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지난주 글로벌 펀드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9월 이후에 최대 자금 220억 달러가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나갔나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쪽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260억 달러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다른 데서 빠져나간 자금은 별로 없었는데 미국에서만 저렇게 많이 나간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나갔나 좀 알아보니까 주요 금융인사들이 굉장히 센 발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증시 경제가 침체될 것 같다. 뭐 현재로서는 연착륙 확률은 35%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막 이런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걱정되니까 이제 또 주식을 좀 투자하려는 마음이 좀 많이 낮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빠져나가니까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지난주 글로벌 증시가 좀 고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다음 주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주간 증시 전망대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예상은 7.3, 근원은 6.1. 요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0.2%포인트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지수가 한 5% 정도 위아래로 바뀔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7.1 밑으로 나오면 5% 올라가고 7.5 이상 올라가면 이제 5% 빠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이 뭐가 될 거냐.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메인 재료가 될 거냐 아니면 이제 다음 주 넘어가면서 물가와 금리 피크라는 게 다시 넘어오게 될 거냐. 요거는 이제 이 숫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다우 지수가 하락했잖아요. 다우가 올해 최고치, 사상 최고치에 4.8%까지 근접했었거든요.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우마저 빠지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기술주들이 반전을 시작하는 건지 이게 이제 테슬라가 오늘 좀 플러스 난 게 있어서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다우까지 빠지면서 완전히 이번 반등장이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건지 요 구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증시 자금이 빠져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FMC라든가 CPI 뭐 이런 어떤 일정들이 줄줄이 있는데 이게 유입될 거냐. 이거 이제 달러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동이 되는지 요 구도 이제 우리 증시 다음 주 되게 많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요거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올해 CPI 발표된 날짜 움직임 그리고 그 전후에서 움직임을 전부 그래프로 그린 거거든요. 이제 CPI가 발표된 날이 이 주황색 선인데 이제 보시면 이 주황색 선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하여간 이제 3번 빠지고 3번 올랐어요. 그 이후의 추이를 보면 빠지면 이제 빠지거나 올리거나 뭐 그게 하나의 어떤 계기가 돼서 연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간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어쨌든 변동성은 되게 컸죠. CPI가 나올 때 그때 이제 그날 증시의 변화가 그 전후하고 확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롤러코스터는 한번 제대로 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은 되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두 달 연속해서 CPI 발표 날 올라가서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재 테스트인데 이게 뭔지 아시면 그 아재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 딱 보면 이제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지역이 달라서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1번은 뭔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진짜 5초의 망설임도 없이 기억났다. 그러면 이제 아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차표, 회수권, 토큰, 지하철표 뭐 이런 거잖아요. 뭐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카페를 이번 주에 그 체험 올려드렸죠. 근데 생각했던 거 체험은 많이 신청은 많이 하시고 컨텐츠를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와서 봐주시고 주말까지만 이 등급으로 보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니까 특히 이제 제가 강의실에다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 텍스트로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이거 많이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게시판이 하나 또 생겨서 추가했으면 싶은 메뉴 이거를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하나 정도는 반영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좀 저희가 게시판 만들어서 하나 이거 정도는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걸 또 추가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독립 리서치 출발을 다음 주부터 할 거니까
좀 많은 아이디어 좀 반영시킬 거니까 좀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저희는 또 좀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방송도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